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실질과세 원칙만 알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회계 하나도 몰라도 주소 받습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당신들 회계 몰라도 실질과세 원칙을 알면 한다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자, 차를 예를 들게요. 무슨 많이 나오잖아요. 자, 스포츠카가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카가. 그 대부분 기사를 보시면은 법인에서 막 고가의 스포츠카 저쪽을 막 아주 나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그 차에 대해서 세무상 비용 처리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세금이나 어떤 그 유류 같은 거 비용 처리 못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판단하죠? 뭘로 합니까? 법인세법에서 송금해가지고 나옵니다. 송금해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사업과 관련하여, 그렇죠? 직접 관련되거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서 사회 통념선 타당한 범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회사가 스포츠카를 만들지 않지만은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용품을 만들어요. 그럼 만들면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해야죠. 그럼 스포츠카가 없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야 친구한테 가져와 달아 이렇게 합니까? 자, 몇 대 있어야 되겠죠. 달아봐서 이게 막 세게 달렸을 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막 그 회사는 그 스포츠카가 당연히 업무상 필요하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질문을 그렇게 한다고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제가 또 아는 그분은 이제 경마 쪽에 사업하시다가 지금 서산 내려가 계신데 말을 한 마리 해가지고 사업자 동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적자 내가 다른 임대에서 까먹고 있어요. 그 뭐 하시냐니까 자기가 이제 경마 그 잡지를 벌써 만드셨으니까 잘 아니까 그 과천에서 이제 경마 이제 더 이상 못하는 말을 이제 좀 싸게 사가지고 관광 목적으로 오면 태워줘 돈 받고 사버리려고. 근데 실제 태워준지 잘 모르겠지만은 매출은 하나도 발생이 안 되면서 말을 그냥 있으면 말이 차차 쳐놓으면 뭐 그냥 있습니까? 모기 먹여야죠. 아플 때 뭐 주사 맞아야 되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비용 나오니까 맨날 적자 나니까 다른 사업하고 퉁쳐가지고 5월달마다 세금 까먹어요. 절세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한 비용 처리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될 수 있죠. 왜냐면은 그 말 사가지고 그 말을 사람 태워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했는데 수익이 발생이 안 될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 사장님이 승마를 좋아하셔요. 취미로. 야, 말 한마디 있어야지. 공장에 말 사놓고 막 그냥 공장 말 타고 돌고 다녀. 재미로. 이게 비용 처리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실질과세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서 하나씩 질문을 다 기업체에서 하시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제가 항상 이제 그 삼성전자에 비행기 예를 드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그 자가용 비행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자가용 비행기 최근에 많이 처벌했다고 하는데 한두 대씩 있거든요. 근데 그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면은 거기에 기장, 부기장 뭐 승무해가지고 한 세트만 몇 세트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도 막 장거리 갔다 올 때 쉬어야 되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인건비, 움직임비, 유류비 뭐 해가지고 돈이 그 비행기 한 대 유지하는데 최소 제가 수십억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비용 처리 됩니까 안 됩니까? 봐야 되죠. 놀러 다니는지 일하러 다니는지 그게 다 실질과세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우리하고 사업 관련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념도 중요합니다. 그 표현이 있거든 법에요. 그 관행에 맞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거래처 달랑 두 군데 있고 우리가 안산에 공장인데 우리 납품업체 그거 가지고 옆에 두 개가 있는데 걸어서 가면 되는 업체를 갖다 차를 사가지고 출장 다닌다고 뭐 말도 안 돼. 비행기 타고 막 돌아서고 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세부조사하면 공무원들이 대충 하는 것 같아도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게 판단 서면은 아까 대우처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달라고 그러고 저쪽 안 해준다 그러고 그리고 또 나중에 조사를 하면은 그 추징을 할 때 다 그 과세 근거를 적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실질과세 원칙이죠. 업무관리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도 제가 주장합니다. 업무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법인을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법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죠?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법도 그렇고, 뭐 통칭 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 통력, 상관행, 뭐 이런 상황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겨울용품, 막 스키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막 조선하고 보니까 막 과한 사이판 막 갔다 온 게 있습니다. 항공고도 있고. 그래서 생각 잘 됐죠, 이제. 지금 얘가 이제
돈을 갖거나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회사에서 이 겨울용품 우리나라 온난화 때문에 지금 스키가 너무 안 돼 힘들어서 이제 수상 스키 한번 해보려고 지금 괌 사이판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거 어떡하죠? 그렇죠? 뭐 봐야 되죠, 그러면. 가서 뭐 어디 갔는지, 뭘 했는지 뭐 봐야 되겠죠, 이제. 바이어를 만났는지,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뭘 또 물을 보러 갔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으면 보겠죠, 그렇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관리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가보면 손배법에 나오면 밑에 가보면 쭉 내려가면은 해외 시찰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이 있을 필요도 원래 없지만은 예시주의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 명의로 안 된 자산이라든가 차입금도 입증은 다 해줍니다, 실제로도. 그걸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은 모든 거를 다 입증하면 인정이 됩니까?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자, 적대비를 우리는 이제 한도가 예를 들어서 5천만 나오는 법에서는 우리 1억 썼습니다. 쓴 걸 다 보여줍니다. 법인카드 다 보여주고 막 그 식당 가서 CCTV 막 다 다운받아 와서 막 다 보여주고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1억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요? 법인세도 안 낸다 그랬잖아요. 감가상 한도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죠? 충돌되나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조세법률제인데 사실 조세법률제는 헌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조세 종목과 세율은 이제 법률로,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로 하라고 이런 취지긴 한데 반대로 저는 그 표현을 기억해요. 악법도 법이라고 나중에 위헌 결정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악법도 법이라고 법에 집어 넣어버리면 반대로 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가끔씩 위헌 결정 몇 개 내렸잖아요. 그죠? 뭐 위헌도 있고 일부 이제 한정 뭐 위헌도 있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당연히 많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라든지 접대비 한도라든지 기부금 한도라든지 뭐 임원 퇴직금 상여금 같은 그런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 물론 음용 차량도 처럼 들어왔죠. 지금 들어왔고 뭐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 말이 없단 말이에요. 다 사회통으로 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든 또 기업체에서 세무조정을 스스로 하든 법에서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실질과 세무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원칙이지만은 법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무관 승인시험하고 치고할 때 꼭 이걸 묻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헌법에서도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양심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법률심을 지켜야 됩니다. 판사도. 그렇죠? 그래서 법은 뛰어넘을 수 없다. 물론 이제 조세 법률제라고 하지만은 시행령이나 이제 시행규칙까지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면 같이 이제 법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과 선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은 법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종부세 막 말이 많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간 말이 많지만은 그 법 바뀌거나 위헌 판결 내기 전까지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악법도 법인 겁니다. 그렇죠? 그건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부가세법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강조한 이유가 옛날에 제가 이제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 그 롯데건설이 세무조사 받으면서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문의가 들어왔는데 매입세 공제, 그러니까 롯데건설 집을 다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요. 도급 주는데 그 매입을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 불공제 당해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480에 그 500을 당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부가세 다 주고받았는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가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당기 세액공제법이라는데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으면은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 신고서 다 작성해놓고 아까 부가세 신고서죠. 법인이 개인이 가져가지고 다 작성해놓고 부가세 신고하고 지금 세금 1,000만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가짜로 사업한 친구한테 그 친구가 매출을 막 소매해가지고 자료가 남는다네요. 그 1,000만 원만 끊어줘. 갑자기 1,000만 원 매입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세금이 100이 줄어요. 그렇죠? 오늘 1,000만 내려고 했는데 세금 계산을 들어가버려서 100만 원 세금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금 계산서가 만약에 장난치고 가짜로 하면은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놨습니다. 언제 끊어야 되고 어떻게 되고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심지어는 뭐 그 기업회계나 법인세법도 없는
부가세법 특이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에게나 법인세법이나 또는 소득세법이나 부가세법이나 공급시키 그러면은 뭐 인도비 비싸지만은 특수한 거 들어가면은 뭐 시용 판매라든지 예를 들면 무슨 뭐 조금 그 막 붙은 거는 부가세법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거 안 지키면은 부인해버립니다. 매출자는 가산세 물리고 매입자는 통째로 부인해버려요. 내가 부가세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해버린다니까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세금 계산 제도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부가세법 엉망이죠. 지금도 인터넷 쳐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자회사 치시면은 최근에도 자회사 걸려가지고 몇백억 추이 당해서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때문에 장난 못 칠 것 같은데 지금도 걸려서 몇백억 추이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료만 끊어 제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부가세 세금 계산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저희가 교보정보통신하고 교보 그러면 계열사 하나를 잠을 오래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묻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세무조정 뭐 해나면 다 따로 후회보면 하기 때문에 저한테 거의 묻는 것은 거의 부가세인데 가끔씩 자기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서 뭐 매입하고 매출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출보다 매입을 뒤에 끊을 수 있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부가세법 안 보고 대충 하면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롯데처럼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부가세법 좋죠. 계약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대응결제 가져와서 쫙 비교하면은 실적이 막 나오죠. 법대로 안에서 다 잡으면 되니까. 실제로 건설업 같은 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건설업들은 돈을 안 주면은 부가세법 정해진 대로 안 끊습니다. 돈 안 주는데 내가 끊어주면 너 돈 안 주고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내가 부가세까지 대신해야 되는데 끊겠습니까?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물론 건물 같은 경우 준공이 마지노선은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면은 준공이면 공급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돈 줄 때 끊다 보니까 막 줄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법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물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법인세나 소득세법에서도 조세 법률주의가 좀 많이 작용하긴 하지만은 특히 부가세법은 시킨 대로 안 하면은 그 피해가 특히 매입자가 다 통으로 부인당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롯데건설이 그 큰 기업에서 부가세 500억 추징당하고 ISR도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부가세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